자, 계속합니다. 이 책은 지난 40여 년간 미국의 비영리 조직 단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성공 사례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자, 이 책을 쓸 때 드러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는 걸 지금 서술하는 겁니다.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다. 뭐 당연하죠. 세계 최고의 자원봉사 국가고 전 성인 남녀의 절반이 자원봉사들이라는 이런 걸 볼 때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 글을 썼고, 두 번째로 사실날 비영리 조직 단체는 어느 면으로 보나 미국의 큰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 사례이면서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심장협회와 같은 건강보호기관이나 미국 암협회와 같은처럼 암에 주된 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예방 및 처방을 한다든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남녀 단체로 꼽히는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연맹처럼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든가, 요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목회 중심의 교회, 병원 이외에도 변화무쌍한 미국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병역 단체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성장 사회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병역 단체 전 영역이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이 글을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비영리 산업 부문이란 문명화된 미국 사회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비영리 산업, 성장 부문인 비영리 산업은 문명화된 미국 사회를 대변한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에는 비영리 단체 산업 부분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명화될 때 함께 더불어 산다, 공동체의식이 강화된다, 봉사의식이 강화된다,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들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공동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 됩니다. 한마디로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비영리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시민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문명사회, 저개발 국가, 뭐 이게 같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폭력, 뭐 만인의 투쟁, 뭐 이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높아지는 것이고, 시민, 고도의 문명화된 사회에 갈수록 서로 함께 더불어 살고, 시민의식이 지키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데, 그런 미국화, 그런 문명화된 미국 사회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병리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병리 단체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문명화된 한국이란 그런 그렇게 불리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식 갖고 썼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오늘의 미국 비영리 조직 단체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도 어려운 큰 문제들의 도전에 당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런 성장 산업이고 성공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문명화된 미국을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는 수많은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럽게 이 책을 쓰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도전은 수동적인 기부자들을 능동적인 공헌자로 전환시키는 문제이다. 아, 정말 중요한 문제죠.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무도 이런 것을 병리 단체 도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리 단체에 많은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열매를 하기도 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뭐 헌혈을 하면서 봉사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들어가 볼 때는 수동적인 기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후보자들이에요. 그들을 능동적인 공헌자, 아까 막 유권자,
내가 이 조직, 이 단체에 뭔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생각하는 그런 능동적인 공헌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영리 단체 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직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기부금을 해결하기 원하죠. 그 가장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런 기부자들을, 후원자들을, 단순한 후원자를 이렇게 열정적인 공헌하는 능동적인 공헌자로 만들 때 됩니다. 이런 것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총역으로 보면 40여 년 전 내가 처음으로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일을 했을 때 1950년대죠. 50년입니다. 그때보다 몇 곱절 많은 기부금을 오늘의 미국 비영리 단체들이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볼 때는 몇 배나 많은 기부를 50년 지났으니까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전체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GNP의 비율로 보면 똑같아. 지금도 여전히 앞에 아까 그런 것처럼 2, 3%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GNP의 2,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기부금이. 이런 현상은 전 미국 국민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은 전 미국 국민의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자원봉사자 나라고 말하고 전체 성인의 절반이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GNP의 어느 정도 우리가 된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11조라고 해서 한 10% 정도를 이제 헌금하고 남을 위해 쓰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져 볼 때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좀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 뭐 소득의 1%를 기부하고 이런 운동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조차도 드럽게 관점으로부터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사회에 기부해서 좀 이렇게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합니다. 20회 중간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욱 부유하게 된 젊은 층 사람들이 그들보다 적은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며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했던 그들의 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더 적은 비율로 기부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돈 많이 벌어. 옛날 아버지들은 정말 어려운 속에서 또 심지어는 직업도 별로 좋지 않죠. 육체 노동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같은 비율로 낸다는 거예요. 더 많은 비율을 내야 할 텐데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했던 그 비율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만약 어떤 한 분야의 근실함을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성장의 잣대로 잰다면 오늘의 비영리 단체는 전혀 근실하지 못하다. 아까 말한 부끄럽다.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례를 들고 있냐면 레저 산업의 경우 레저 산업이 차지하는 GNP의 비율은 지난 40년간 2배 이상 성장을 했다. 레저 산업은 2배로 높았다. 사람이 그만큼 즐기고 노는 거에 이제 양을 더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돕는 기부금은 그대로인데 그대로 비율인데 자기가 즐기는 건 이제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의료비는 지난 40년 동안 2%에서 11%로 5배 이상 증가를 했네요. 이 1990년도 통계입니다. 교육비가 차지하는 GNP의 구성비, 특히 대학 교육비는 지난 40년간 3배로 뛰었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인간을 개혁시키는 데 있어 인간을 개혁시키는 게 누구죠? 아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병의 단체라고 그랬죠. 대력화를 수행하는 병의 조직 단체들에게 기부한 금액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상으로 전혀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담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부자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진정한 공헌자로 변신할 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 말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순한 기분자, 단순한 후원자들을 열정적인 어떤 유권자, 진정한 구원자로 변신돼야 그들의 기부 비율은 높아지겠죠. 그죠? 아까 젊은 층들이 아버지에 비해서, 부모 세대에 비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이 병원을 가고 교육을 받고 노는 이런 데에는 두 서너 배, 다섯 배씩 돈을 더 쓰면서 남을 돕는 거는 쓰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 그들이 진정한 공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문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드러크가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 과제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들이 누구냐고 볼 땐 병의 단체 관계자될 수 있지만 우리 전체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병의 단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첫 과제가 뭐냐? 바로 단순한 후원자, 수동적 기부자를 능동적 공헌자로 유권자로 만드는 이것이 병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기묘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모금한다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자, 요번에 이런 일 했으니까 좀 더 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 삶 속에서 그런 능동적인 공헌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조직 단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병의 단체의 공통된 공통점, 공통된 사명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자아실현의 삶, 이상을 펼치는 삶, 신념을 가지고 신념대로 살 수 있는 삶을 돕고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 병의 단체 삶이 뭐죠? 근본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그들의 사명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인간이 자아실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상을 펼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신념을 가지고 신념대로 살던 삶을 돕고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의 단체가 도움받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있겠죠. 미혼모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는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병의 단체 사명이지만, 또 한 가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바로 자원봉사자들이죠. 그 병의 단체 일하는 그들이 그런 능동적인 공헌자가 됨으로써 변화된 어떤 유권자가 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아실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상을 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념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병의 단체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병의 단체의 경영자들, 리더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병의 단체의 사명이, 모든 병의 단체 공통된 사명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을 변화시킬 때 도움받는 그들뿐 아니라 다른 소속된 자원봉사자,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자신의 삶을 살고 이상을 펼치는 삶을 살고 신념대로 살 수 있는 삶을 돕는 것, 이런 의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동적인 기부자들을 능동적으로 공헌하는 사람들로 변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미국 국민들 하여금 각자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안에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미국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으로서 변한다든가 이웃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자, 또 추가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이상을 펼치는 삶을 살고 신념을 가지고 신념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도록, 이웃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병의단체의 공통점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병의단체가 당면한 도전적 과제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들의 생활 터전이며 마음의 고향인 지역사회의 공통된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의단체가 뭐 하는 곳인가? 병의단체 기능이 뭔가? 병의단체 사명이 뭔가? 병의단체들이 갖는 공통된 사명이 뭔가 할 때 여러분이 드럭가 지적한 이 문제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병의단체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고아들을 변화시키고 미혼모를 변화시키고 노인들을 변화시키고 장애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어.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비영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뭔가 의미 있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펼치고 신념대로 살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웃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단순한 기부자, 수동적인 후원자 이런 사람으로 존재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들을 능동적인 어떤 공헌자, 유권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 병의단체 경영이 병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분에게 주는 핵심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